안녕하세요. K감동피플입니다. 일본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일본 유튜버가 올린 5분짜리 영상이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구독자 500만 명을 보유한 일본의 최고 인기 유튜버가 대한민국을 작고 요란한 나라라고 비하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충격적인 고백이 현재 일본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 한국에 가본 적은 있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진 단 하나의 문장이었다. 수많은 욕설과 비난, 찬사가 오가는 댓글들 중 유독 이 말 한 줄이 다케우치 유우토의 뇌리에 박혔다. 그는 일본 도쿄에서 활동하는 29세 유튜버였다. 대학 졸업 후 별다른 직장 없이 SNS와 유튜브에 매달리며 콘텐츠를 만들던 그는 특정 주제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혐한 콘텐츠는 특히 폭발적인 조회수를 끌어냈다. 한국인들은 왜 항상 피해자인 척 할까? 한국 드라마는 왜 저렇게 과장돼 있지? K-팝 아이돌은 사실 다 똑같이 생겼다. 이런 식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업로드한 영상은 항상 댓글 전쟁을 불러일으켰고 그 전쟁의 중심에 유우토가 있었다. 그는 스스로도 확신했다. 나는 한국을 잘 안다. 알아서 싫어하는 거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댓글 한 줄이 그의 생각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다. 유우토는 오래전부터 콘텐츠 소재를 위해 한국 관련 뉴스와 커뮤니티를 꼼꼼히 모니터링해왔다. 물론 그때마다 자극적인 요소만을 뽑아 편집했고 정보의 출처도 애매했다. 한국은 늘 불친절하고 위험하고 허세가 가득하다는 인식을 고정적으로 강화시켜주는 게 그의 스타일이었다. 그런 그에게 직접 가봤냐는 질문은 뼈아프게 날아들었다. 그래, 나도 솔직히 가보진 않았다. 하지만 그럴 필요 있나? 뉴스만 봐도 알겠던데. 자신을 설득해보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댓글이 맴돌았다. 정말 내가 아는 게 진짜 한국일까? 그날 밤 유우토는 오랜 고민 끝에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 직접 보고 와서 더 확실한 내용을 만들겠어. 처음엔 그랬다. 분명히 그랬다. 2025년 2월 14일 인천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린 유우토는 순간적으로 멈춰섰다. 뭐야? 공항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입국 심사장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표지판은 영어와 일본어까지 병기되어 있었고 곳곳에 있는 안내 요원들은 친절하게 손님을 안내하고 있었다. 일본보다 친절하다고? 그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괜히 투덜댔다. 에이, 공항만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서며 그 생각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도심은 청결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집중하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행동하고 있었다.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실내는 한마디 대화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한쪽에서는 젊은 커플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외국인 여행자가 길을 묻자 시민이 정성스럽게 도와주고 있었다. 이상하다. 내가 아는 한국이 아닌데? 그날 저녁 유우토는 명동의 한 편의점에 들렀다. 직원은 활기차게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하며 계산을 도왔다. 그는 김밥 하나와 음료를 집어들고 나왔고 골목 어귀의 벤치에 앉아 그것을 먹었다. 싸고 맛있고 깔끔했다.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거 일본보다 나은데? 그날 밤 숙소에서 유우토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유튜브 댓글을 들여다봤다. 한국에 가봤냐는 그 질문이 이제는 비수처럼 박혔다. 그리고 그 자신이 만든 영상들을 하나하나 다시 보기 시작했다. 편집된 장면들, 자극적인 자막, 왜곡된 해석들. 내가 잘못했을지도 몰라. 그는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쉽게 단정지었던 자신에게 처음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음 날 유우토는 본격적으로 서울 시내를 탐방하며 진짜 한국을 경험해보기로 결심한다. 그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 다음 날 아침 유우토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 들렀다. 일본에서 보던 프랜차이즈였지만 내부 인테리어와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깔끔하게 정돈된 실내, 무음 진동으로 알람을 설정한 손님들, 조용히 노트북을 두드리는 사람들, 전혀 소란스럽지 않은 공간이었다.
주문을 받는 직원은 밝고 정확하게 응대했고 심지어 커피에 그려진 라떼 아트까지 정성스러웠다. 그는 무심코 입을 떼었다. 이건 유럽보다도 나은데? 카페에서 나와 삼성역 쪽으로 걷던 유우토는 점심시간이 되자 인근 직장인들이 빠르게 식당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다. 처음엔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할까? 라고 생각했지만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는 또 한 번 놀랐다. 깔끔하게 정리된 실내, 좌석 안내, 선주문 시스템, 그리고 바로 제공되는 기본 반찬들. 한국인 동료들과 점심을 먹는 일본 직장인 무리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유우토는 나지막한 일본어 대화를 엿들었다. 한국 생활,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 응. 솔직히 우리보다 디지털화도 빠르고 식사도 다양하고 싸잖아. 그 말에 유우토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 사람들도 내가 느끼는 혼란을 겪었겠지. 오후엔 한강공원에 들러 벤치에 앉았다. 멀리서 산책하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킥보드를 탄 아이들.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꺼내 유튜브 스튜디오 앱을 열고 자신의 채널을 들여다봤다. 과거 자신이 올린 한국은 불친절한 나라 영상의 썸네일을 눌렀다. 붉은 글씨로 강조된 자극적인 문구,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 클립. 그 순간 스스로가 몹시 초라하게 느껴졌다. 이걸로 돈을 벌었단 말이지. 그날 밤 유우토는 숙소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나라, 내가 진짜 한다고 생각했던 그 나라인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문과 후회, 그리고 불안. 그는 이제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무언가를 깨닫기 위해 이곳에 있는 학생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유우토는 분주한 서울 시내의 하루를 본격적으로 체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그가 처음 도착한 곳은 광화문이었다. 서울의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중심부. 과거의 뉴스를 통해 보았던 시위와 혼란의 장소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그의 눈앞에 펼쳐진 도시는 질서정연하고 활기찼다. 직장인들이 커피를 손에 쥐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관광객들은 환한 얼굴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는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다. 매장은 아담했지만 물건은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정리 상태는 일본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다. 계산대에 서 있던 점원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와 함께 정확하게 계산을 해줬다. 유우토가 고른 삼각김밥과 우유, 간식 하나는 겨우 4,000원이 채 되지 않았다. 이게 이렇게 저렴해도 되는 거야? 맛도 괜찮았다. 아니, 꽤 맛있었다. 그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홍대로 이동했다. 지하철 플랫폼은 청결했고 행선지와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안내되고 있었다. 심지어 무선 충전이 가능한 좌석도 있었고 대부분의 승객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일본의 지하철보다도 더 조용했고 더 질서정연했다. 이거 나만 이상한 게 아니지? 홍대 거리로 나서자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착각이 들었다. 거리 공연, 독특한 패션의 젊은이들, 외국인 관광객들과 자연스럽게 섞인 한국 사람들. 길거리 음식 하나도 마치 작품처럼 정성스럽게 만들어지고 있었다. 유우토는 떡볶이 한 접시를 사서 길가에 앉았다. 맵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지만 중독성 있는 매콤함에 금방 익숙해졌다. 근처에 있던 중년 부부가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었다. 처음 오셨어요? 일본 분이세요? 환영합니다. 그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인들은 이렇게 친절하지 않았는데. 그날 저녁, 그는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예상과 달리 복잡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롭고 평화로웠다. 가족 단위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강변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는 사람들까지. 서울이 이렇게 넓고 여유로운 공간이 많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구글 지도를 열었다. 서울이 이렇게 잘 정비된 도시였나? 며칠 후 그는 서울숲 근처에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30대 중반의 청년을 인터뷰하게 되었다. 이 남성은 일본어를 꽤 잘했으며 이전에 일본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낸 적도 있다고 했다. 저는 K디자인 산업이 점점 세계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디자인뿐 아니라 UX, 디지털 기술까지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유우토는 그 말에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국 사회는 그만큼 빠르니까 피곤하지 않나요? 그 청년은 웃으며 말했다. 네, 솔직히 피곤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젊은 세대는 이런 경쟁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해요. 그리고 한국은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이후 유우토는 몇몇 스타트업 공간과 청년 창업자들을 취재하며 일본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열정과 도전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점점 느끼기 시작했다. 한국은 단순히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나라가 아니라 깊은 철학과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유우토는 종로의 한 전통찻집에서 우연히 한 70대 노인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었다. 그 노인은 유창한 일본어로 말을 걸어왔다. 당신, 일본에서 왔다고요? 나는 1960년대 일본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유우토는 말문이 막혔다. 그의 유튜브 채널에선 늘 한국과 일본의 비교 구도를 부각시키며 혐오를 유도했지만 정작 실제 한국인들은 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유우토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다시 들여다봤다. 나는 정말로 한국을 안다고 말할 수 있었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인터넷 뉴스와 악플 몇 개로 정의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답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이라는 벽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며칠째 한국에 머물던 유우토는 이제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분석하거나 비교하는 습관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건 일본보다 낫네, 못하네 같은 비교가 의미 없게 느껴졌다. 그는 단지 이 도시의 일상이, 사람들의 온도가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달라 당황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날 그는 우연히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를 목격했다.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었고 줄을 선 사람들은 질서정연했다. 유우토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 한 자원봉사자에게 말을 걸었다. 이건 어떤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그 여성은 웃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자주 해요. 매주요. 유우토는 말문이 막혔다. 뉴스에서는 전혀 이런 모습을 보도하지 않았는데 그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이 장면을 담을 수 없었다. 왠지 모르게 이건 기록보다 마음으로 남겨야 할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유우토는 남산을 올랐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런 자연이 있다는 것조차 놀라웠지만 더 인상 깊었던 건 곳곳에 있는 시민을 위한 공간들이었다. 걷다 지친 시민을 위한 무료 쉼터, 공공 와이파이, 아이들과 반려동물을 위한 휴게 공간. 그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어쩌면 내가 본 것 중 가장 복잡하면서도 균형 잡힌 도시일지도 몰라. 그 순간 한 무리의 외국인 관광객이 그 옆 벤치에 앉았다.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지만 누군가가 말하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은 정말 세심한 나라야. 사람들 자체가 섬세하고 도시도 그렇고. 그 말이 이상하게 유우토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동안 내가 한 말들은 이들과 완전히 반대였는데 그날 저녁 유우토는 결국 스마트폰을 켜고 유튜브 카메라를 켰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어떤 스크립트도 없이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유우토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조금 다를 거예요. 저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제가 수없이 비하하고 비판했던 그 한국입니다. 하지만 며칠간 이곳을 돌아다니며 느낀 건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만 세상을 봐왔는가입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덧붙였다. 어쩌면 이제는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가 진심으로 변화했다고 말하긴 이르지만 그 마음의 균열은 분명히 깊어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는 일뿐이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주, 유우토는 자신이 그동안 피하고 있던 한 가지를 실현하기로 했다. 바로 자신이 만든 한국 비하 콘텐츠에 대한 해명과 정면 돌파였다. 그는 진심으로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자 인터뷰를 계획했다. 일방적인 구경이 아닌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다. 그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K 콘텐츠 산업에서 일하는 30대 한국인 프로듀서였다. 그는 유명 드라마의 제작회의에 참여했고 최근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의 조연출로 활동 중이라고 했다. 유우토는 떨리는 목소리로 첫 질문을 꺼냈다. 솔직히 일본에서는 아직도 한국 콘텐츠를 얕잡아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까지 성공했다고 보시나요? 그 프로듀서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다. 우린 늘 무시받아 왔어요. 헐리우드 따라하는 나라, 한류는 일시적인 유행일 뿐 그런 말 수도 없이 들었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자극제가 됐어요. 인정받기 위해 더 열심히 하자는 공통된 의지가 있었죠. 그리고 콘텐츠 하나하나에 우리 이야기를 담았어요. 우리가 진심이니까 전 세계가 반응한 거겠죠. 유우토는 대답을 듣고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은 그동안 그런 진심을 보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에 편견과 조롱을 더 씌웠던 것이다. 그날 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자신의 채널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을 재생했다. 한국 아이돌의 민낯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당시 그는 무비판적으로 일부 가십과 루머를 편집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포장했다. 썸네일은 과장된 표정과 자막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게 내가 만든 콘텐츠라고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웠다. 그는 이 영상을 내릴지 아니면 정면으로 사과할지 깊이 고민에 빠졌다.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을 마주한 지금 도망은 더 이상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며칠 후 그는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20대 한국 청년을 인터뷰하게 되었다. 그 청년은 과거 일본 유학 경험이 있었고 지금은 앱 개발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한국 사회 너무 빠르게 변하지 않나요? 라는 유우토의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답했다. 빠른 만큼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주체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회 시스템보다 앞서가기도 하고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도 있어요. 유우토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일본에서 흔히 듣던 한국은 감정적인 나라야라는 말은 어쩌면 그들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가 느낀 한국은 이성과 열정이 공존하는 나라였다. 감정은 결코 약점이 아니었고 오히려 힘의 근원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 그는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한 일본계 한국인, 즉 제일동포 출신 작가를 만나게 되었다. 그 작가는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출판을 하며 혐오 표현과 이중문화 문제를 다뤄왔다. 유우토 씨는 왜 그런 콘텐츠를 만들게 됐나요? 정면에서 들어온 질문에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조회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깊은 의미도 없었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 반응하겠지 싶어서 했어요. 그게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진짜 그렇게 믿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작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용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인정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잘못은 변화를 외면하고 계속 혐오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날 밤 유우토는 드디어 카메라 앞에 다시 앉았다. 이번엔 조명도 편집도 음악도 없었다. 그는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유우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왜곡된 시각으로 많은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걸 지금에야 깨달았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제가 한국에 와서 직접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앞으로 진심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영상은 그가 처음으로 유우토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진심을 말한 콘텐츠였다. 댓글창에는 놀라움, 격려, 의심, 그리고 공감이 섞인 반응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첫걸음을 뗐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자신이 만든 잘못을 그가 직접 바로잡을 것이라고. 영상이 올라가고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유우토의 유튜브 채널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기 시작했다. 배신자, 쇼하는 거냐 같은 비난도 있었지만
의외로 더 많았던 건 조용한 지지의 메시지였다. 늦었지만 고맙습니다. 당신이 바뀌는 걸 보니 나도 내 생각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한국에 대해 나도 한 번쯤은 직접 보고 느껴봐야겠네요. 그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처음으로 조회수가 아닌 사람의 반응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콘텐츠 생산자가 아니라 진심을 나누는 사람이고 싶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그는 카메라 하나만 들고 서울의 골목길을 걸었다. 익숙해진 지하철, 이제는 어색하지 않은 감사합니다와 안녕하세요의 교차, 그리고 어느새 편안하게 느껴진 사람들의 미소. 모든 것이 어제와 같지만 자신의 눈에는 완전히 새로워 보였다. 그는 자신이 담아낸 진짜 한국을 영상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영상의 제목은 단순하고 강렬했다. 내가 몰랐던 진짜 한국 유우토의 고백. 영상은 인천공항에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해 카페에서의 첫 경험, 길거리 음식, 시민들의 친절함, 스타트업, 청년들과의 대화, 그리고 마지막 사과까지를 담았다. 배경 음악도 없이 자막도 간결하게, 오직 진심 하나로.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장면, 유우토는 일본어로 그러나 조용히 또렷하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모르는 것을 쉽게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편견은 결국 나 자신을 가두는 벽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조회수를 위해 누군가를 비하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진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후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뒤 유우토는 채널명을 바꾸었다. 트루자판이라는 새 이름 아래 한국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진짜 모습을 소개하는 영상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시리즈는 한일 청년의 대화, 한국인이 말하는 일본, 내가 몰랐던 한류의 뒷이야기였다. 그는 더 이상 단정짓지 않았고 대신 경청했다. 놀랍게도 그의 구독자 수는 더 빠르게 증가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의 변화를 지켜보며 말했다. 그 용기, 진짜 대단하다. 무지에서 출발한 여정이 이해로 끝났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작은 진심의 고백일지 모릅니다. 구독자 여러분, 유우토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 피플이었습니다.